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를 공부하는 박찬열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와 철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새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이동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동성에 따라서 나눌 때 철새, 텃새, 나그네새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텃새라 하면 어떤 지역에서 번식도 하고 겨울을 나기도 하는 그러한 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까치, 참새 이러한 새들이 들어가고요. 철새 하면 철에 따라서 오는 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는 우리 꾀꼬리, 또 제비 이러한 새들이 여름 철새가 되고요. 겨울에 오는 이제 기러기랄지 두루미, 또 오리류들 이러한 새들이 겨울 철새가 됩니다. 그 하나 나그네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름도 보면 좀 재미있는 새죠. 나그네새. 정말 나그네새라는 게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정말 이 봄철과 가을철에 나그네처럼 잠시 1개월, 2개월 이 정도 머물다가 갑니다. 주로 도요새, 물두의 새들인데요. 주로 서해안에 있는 하천 갯벌에서 나그네처럼 한 달, 두 달 동안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식지에 갔다가 다시 또 가을이 되면 내려올 때 다시 우리나라를 들립니다. 나그네처럼. 옛날 마을에서 보면 나그네가 어떤 데 먼 여행을 가다가 주막에서 잠시 먹을거리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새, 이런 새를 이제 나그네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철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철새 그러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려면 바람을 이용합니다. 바람을 이용하는데 바람을 이용하는 데서는 새의 깃털이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흔히 지금 겨울이 되면 우리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옷에 보면 다운이라고 해서 기스 다운, 덕 다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DOWN, 다운은 그 솜털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깃털은 페더라고 하는 이 날기 위한 이런 깃털을 말합니다. 이런 이 깃털이라는 부분이 아주 큰 장거리로 날기 위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단백질입니다. 그렇지만 새 깃털은 무엇일까요? 네, 새 깃털은 뼈가 변해서 된 겁니다. 칼슘 고리입니다. 칼슘 고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리고 체크되고 이렇게 해서 잘 갈고리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유지되기 때문에 바람을 그대로 역이용해서 가기도 하고 맞바람을 가지고도 갑니다. 이 새 깃털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아주 소중한 부분인데요. 새들의 일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새 깃털을 하는 시간을 하루에 가질 정도로 이 부리를 가지고 새 깃털을 매만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갈고리 사이를 이렇게 잘 연결을 해줘가지고 새 깃털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면 비행기 탈 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도착할 때 보면 바로 이렇게 착륙을 안 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번 마지막 가서 이렇게 선회 비행을 한번 합니다. 자,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회 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새들은 선회 비행하는 새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새는 이 사람 같으면 엄지손가락 역할을 하는 이 아룰라라고 하는 영어로 아룰라라고 하는 엄지손가락 역할을 하는 부분이 딱 이렇게 펼쳐지면서 오는 바람을 계속 저지해서 저항을 크게 해서 속도를 늦춰서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새들이 날 수 있는 힘, 이 힘은 깃털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높은 고도로도 많이 나릅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 위로도 지금 고니류들이 이렇게 나르는데요. 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사람은 36.5도인데 새들도 보면 38도, 또 42도 정도 일정한 항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온 동물, 그리고 가벼운 몸, 또 유선형, 그리고 또 시력이 좋고 그러한 부분으로 실제로 새들은 먼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남극에서 북극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새도 있는데요. 이 새들이 늘상 그래도 이동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가 우리나라는 이스트 아시안 오스트리안 플라이웨이에서 동아시아 호주 경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호주와 우리나라는 시차가 거의 없어요. 새들은 거의 남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을 이동하면 시차가 없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새들은 거의 동아시아 호주 경로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한국은 이 경로상에서 번식지로도 이용을 하고 서해안은 새들에게는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합니다. 새들이 바람을 이용해서 큰 기류나 계절풍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이 벌매라는 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일본에서 번식하는 새입니다. 벌매라는 새인데요. 이 벌매라는 새가 일본의 이제 히구치 교수라는 연구팀에서 인공위성을 매달아 가지고
가을철에 봤더니 바로 일본에서 오키나와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확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나타났었습니다. 가을철에는. 그럼 봄철에도 그대로 오면은 더 최단거리고 빠를 텐데 봄철에는 보니까 오히려 라오스나 베트남 지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 위에서 북한 쪽으로 해서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통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봄철에는 점점점 이 동아시아가 따뜻해지는 게 더운 기운이 위로 이렇게 점점 갑니다. 그러다 보면 더운 기운에서 찬 기운으로 보면 이렇게 날아오는 기류가 있기에 실제로 새들이 위로 북상하는데 힘을 들여서 가려면 굉장한 많은 맞바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산줄기 옆에 붙어서 가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이런 패턴을 나타냅니다. 바람이란 부분을 이용한다는 새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우회해서 좀 가지만 더 에너지를 적게 들여서 가는 방향으로서 한반도를 이용을 했고 백두대간을 이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철새 중에 보면 여름철새, 겨울철새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요. 여름철새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꾀꼬리랄지 실제로 이제 산새 종류들이 좀 많이 있고요. 다지 이제 겨울철새들은 숫자도 많고 몸집도 크고 우리에게 흔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새들의 철새에 대해서 종류별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러기류는 보면 주로 농경지에 많이 오는데요. 지금 서해안이랄지 철원 이런 지역에 큰 기러기, 새기러기 이런 모습이 기러기류가 되고요. 특히 이제 오리류는 상당히 종수가 이제 많이 있지만 흔히 나누기를 수면성 오리류, 그다음에 잠수성 오리류에서 수면에서 꽁지깃을 위에 두면서 얕은 수면에서 먹이를 먹는 새와 깊이 잠수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잠수성 오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루미류는 실제로 보면 다리도 길고 흔히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새입니다. 어떤 일정한 지역, 철원이랄지 아니면 강화도, 연천 이런 지역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백로류라는 새는 여름철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번식을 많이 하는 새인데요. 최근에는 일부 이제 외갈이라는 새는 이제 월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새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둥지를 같이 이렇게 짓습니다. 보통 보면 둥지를 질 때 새들은 둥지 방어를 합니다. 까치는 자기의 세력권이 있고 똑같이 세력권이 있고 박새도 세력권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백로류들은 둥지를 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커뮤널 네스트라고 해서 이제 공동으로 방어를 해서 이렇게 어떤 지역에 어떤 숲에 둥지를 같이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사람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들개가 접근하거나 하면 같이 소리를 비 오듯이 샤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백로류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입니다. 이 갯벌에서 저서 생물들을 잘 많이 먹는 도요류들은 좀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다리가 길어서 빠지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서 물고기도 먹고 개도 먹고 이러한 새들이 도요류인데요. 이러한 새들이 거의 나그네새에 속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은 물대새류인데요. 이 새들은 때를 지어서 이렇게 가고 지금 보면 눈이 동그랗게 아주 큽니다. 그렇게 해서 먹이를 이렇게 잘 찾습니다. 그래서 같이 때로 이렇게 지어 다니다 보면 저게 먹이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고 또 몰려다니고 나그네새로서 갯벌 지역에 주로 흔히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면 상당히 이제 왕눈물대새, 흰물대새, 꼬마물대새에서 좀 귀엽기도 하고 갯꿩 그렇게 해서 꿩모처럼 보이지만 좀 큰 개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새들이 이 서해안 지역, 강화도 지역이랄지 또 낙동강 이런 지역에서도 이러한 새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러한 새들이 올 때 보면 이러한 새들을 잡아먹기 위한 맹금류들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독수리도 같이 오고 말똥가리 그러한 새들도 같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보면 헷갈리실 거예요. 백조는 뭐고 학은 뭐고 또 백로는 뭐죠? 이렇게 되는데 고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순우리말이고요. 백조의 호수라고 했을 때 백조라는 게 고니라는 새입니다. 백로라는 새는 아까 설명드린 여름에 오는 여름철새이고 두루미는 한자로 표현할 때 학 이렇게 됩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백조의 호수라는 그런 어떤 드라마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니를 좋아하게 되는데 고니와 그 독수리 이런 부분도 다 철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가까이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새들이 겨울철 새들이나 물새들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이라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런 겨울철 새를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갈까요? 하는데 뭐 광화도도 가도 좋고 철원 지역에 가도 좋습니다. 이런 지역에 가서 이렇게 독수리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보면 바로 맨눈으로 본다기보다는 약간의 피할 수 있는 곳, 은신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새를 관찰한다면은 새를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새를 많이 오게 하려면 우선 먹이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먹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겨울철에는 일부 지역에는 먹이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강이나 이런 데서 보면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먹이를 공급하기도 하는데 야생조류는 야생입니다. 그래서 야생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것보다는 비주기적이고 장소도 한 곳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랜덤한 지역에서 먹이를 준다라면 이 새들이 야생성도 잃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먹이 부족할 때는 자기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번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잘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한강을 종합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심을 깊게 파고 만들었을 때는 잠수성 오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깊게 파다 보니까 물고기가 많고 물고기를 많이 먹는 새들이 많아졌는데 토사가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 수면성 오리라는 그런 새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본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서식 공간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새들과 어떤 새들은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새들은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갯벌 부분도 소중한데요. 갯벌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제 갯벌을 둘 것인지 아니면 매립을 해서 또 다른 서식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충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서 갯벌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갯벌 자체는 모두 다 동일한 갯벌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또 바위가 있는 갯벌이 있고 진흙이 많이 있는 갯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다양한 물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는 보면 여름철 새와 겨울철 새, 그래서 다양한 새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나그네 새, 봄철과 가을철에 새들이 잠시 머물러 갔다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도 살아야 되기에 어떤 지역의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서 보존을 통해서 다양한 새들이 오게끔 노력을 하고 그런 곳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조성하고 또 우리의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